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모처럼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기준이었죠.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했던 부분들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켜줬지만 생각보다 위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눌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횡보수의 흐름들이 또다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 2025년이랑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들 물량까지 지금 태우면서 자사주를 911만 주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아시아 쪽 주요국에서는 램시마 점유율이 1위를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에 이미 공장까지도 설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이제는 프렌치버그 공장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 스테키마라든지 스토버클로, 뭐 허주마, SC 뭐 등등 이런 주요의 아품과 브렌치버그 쪽의 공장까지 동시에 열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총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재정비의 총력전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제 저는 이 기회의 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랑 분명히 다른 그런 기초 체력들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주요 체크 포인트는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제 세 가지 쭉 여러분들 눈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제가 어차피 PPT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요, 올해 매출 목표를 5조 3천억까지 제시를 했다라는 거. 신규 제품 매출 비중도 이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신 있는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앞서서 이제 보였다시피 자사주 소각 규모 911만 주로 확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제품 확산 근거까지도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스테키마나 뭐 스토버클로 허즈마 SC, 이 브랜치버거 공장까지 동시에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밸류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셀트리온은 작년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PPT의 헤드라인은요, 자사주 911만 주를 소각을 하는데 왜 주가는 계속해서 2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3월 6일 날짜 기준으로 지금 세트리온이 소각 규모를 기존 611만 주에서 911만 주로 지금 키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20만 원대를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반응도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소각 규모가 911만 주고요. 소각 금액만 놓고 보면은 한 1조 9,26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뭐 2조 가깝게 되죠. 자사주 대비로 놓고 보면 74% 꽤나 규모가 큽니다. 확대전 규모가 611만 주였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은 환호 대신에 확인을 요구한다라는 그 프레임이 일단은 조금 더 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각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611만 주에서 911만 주로 확대를 했는데 시장의 온도 자체는 환호보다는 진펜트라의 수치를 조금 더 우선시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각 발표가 먼저 나오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주가가 좀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세트류는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주주에 대한 부분들에 예전부터 이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왔던 그런 기업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이 소각은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시장의 온도 자체는 진펜트라의 수치를 조금 더 확인을 하려는 그 모습들로 좀 변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일단 핵심적인 변수를 놓고 보면은 미국의 확산 속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숫자로도 증명이 일단은 필요한 구간이죠. 브랜치버그 공장이 일단은 가동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그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지 그 여부들을 분명히 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사주보다는요, 이 진펜트라의 수치를 조금 더 확인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이 셀트리온의 프레임에 더욱더 강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요. 일단은 지금 그냥 복제양 시장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특허가 일단은 끝나고요. 급여라든지 유통이 열리면요. 결국에는 대체 차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선에서 가장 누가 먼저 처방 접근선을 잡느냐. 그게 결국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가장 큰 승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아이큐비아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스테키누맙 시장이 2024년도 때요. 보시는 것처럼요. 216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놓고 보면은 약 한 29조 정도가 됩니다. 세트론이 3월 6일에 스테키마 52조 데이터를 내놓으면서요. 그 시장에 대한 진입 근거를 더 강하게 쌓아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스테키누맘의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에 세트론이 이미 진입 근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펀더멘탈 대비 우스테키누맘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까지도 일단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그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트론이 실적 현황을 딱 놓고 보면요. 굉장히 돈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2025년도 매출만 놓고 보면요. 매출이 4조 1,600억 원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요. 1조 1,685억이에요. 자, 거기에 이게 이제 공시 발표일이 2월 5일이었죠. 근데 올해 목표치를 보세요. 매출을 5조 3천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거의 매출 단위로만 놓고 보면 1조를 더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은 사실 아직까지는 미정이긴 한데 일단 프렌치버거 쪽의 매출 기여가 2026년도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이걸 생각을 해서 매출의 목표를 좀 꽤나 크게 잡은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매출 목표는 프렌치버거에 대한 공장 기여로 넘어왔다라고 보셔도 맥락 자체가 크게 훼손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이 보는 숫자의 중심이 이미 작년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올해로 넘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 올해의 밸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세트론은 올해 과제를 어떻게 해 나가냐가 세트론의 주가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돌파 흐름들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사업 구조를 딱 여러분들 놓고 보면요. 자가 면역 축에서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램시마, 유플라이마, 스테키마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항암 축으로 놓고 보면요. 허주마 SC입니다. 자, 허주마 SC 같은 경우는 같은 목적지로 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사 방식과 편의성을 바꾼 업그레이드 노선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든지 생산 축으로만 또 놓고 보면은 현재 진펜트라랑 브랜치버그 공장이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 키워드예요. 셀트리온을 단순 시밀러 업체로만 보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올해도. 근데 지금 그 반대죠. 특허가 지금 끝난 고가 바이오 약에 대한 부분들의 자리에 대체 차선이 이미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미국에 대한 직판이라든지 생산까지도 얹혀서 종합 바이오 플랫폼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붙이기가 참 애매한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좀 많은 프레임이 2025년도 때는 밸류를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단순히 시밀러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종합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에 따른 주가의 재평가가 들어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셀트론이 어떻게 깨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믹스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 여부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제품 비중이 50%에서 70%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50%에 있었던 비중을 70%까지 프렌치버거 공장까지 지금 설립을 하고 가동하면서 올해는 딱 이 정도 수치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5%, 10% 수치를 올린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무려 20포인트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단순히 품목 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믹스 자체를 아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브랜치버그 공장 초기 원가 부담은 리스크이기는 하지만 일라일 릴리와 2029년까지 6,787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일라일 릴리랑. 자, 거기에 2026년도부터는요, 매출 기여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이 바로 그 반론의 균형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목표가 50% 초과였다면 올해는 70% 상승폭이 거의 20%면은 보통 셀트리온 이렇게까지 가이던스를 제시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시하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이 자신감이 단순히 허망한 자신감일까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서정진 회장이 단순한 헛된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빼곡히 잡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직 베일에 쌓여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3월 24일 주총이죠. 이때 이제 911만 주에 대한 소각 안건이 통과가 되는지를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일단 단기간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일단은 진펜트라의 수치에 더욱더 프레임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4월 1일에 CVS 쪽에 대한 부분들의 스토버클로의 환급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케어마크에서 어떻게 스토버클로의 환급 적용이 시작이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연적으로 5월 8일에는 1분기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진펜트라, 스테키마, 브랜치버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때 만약에 셀트리온이 제시한 부분들의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아마 그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러면 결국 20만 원을 넘어서서 거의 뭐 30만 원 안팎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가 주가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 핵심적인 세 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으로는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전환 조건들을 여러분들 놓고 보면요, 신제품 플러스 공장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신제품 처방에 대한 확산과 공장 안정화가 같이 찍히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반대로 원가 부담이 혹시라도 길어지면요, 상반기 동안은 마진 기대가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겠죠. 다만 일단 서진석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은 뭐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1월 14일 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거였어요. 2028년까지 최대 16건의 R&D를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8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업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밸류 측면으로 놓고 보면요, 현재가 거의 20만 원대 부근대에 위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가 괴리를 놓고 보면요, 최대 60%까지 상승 갭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놓고 보면요, DS투자증권이 32만 원, 한국투자증권이 29만 원, 삼성증권이 26만 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20만 원대 부근대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현재가 대비했을 때 딱 이 정도입니다. DS투자증권은 계율이 60%, 최대치가, 한국투자증권이 45%, 삼성증권이 30%라는 거죠. 결국 세 곳 모두 현재가 대비 유의미한 상승 여력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이게 계리의 소액 열쇠는 실적 확인에 달려 있다라는 건데, 옛날에는 셀트리온 쪽에 지금 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까지 크게 안 올렸었어요, 증권사들이. 근데 올해는 셀트리온이 확실히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게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만 놓고 봐도 눈에 띄게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제 계산을 하나 좀 붙여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으로 딱 놓고 보면요. 대략 한 46조 정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증권 기준으로 2026년도 영업이익이 약 1조 7천억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올해 기준 시총과 영업이익으로 나누면요. 보통 PSR이 한 27배 정도가 나와요. 27배 정도. 그러면 이게 숫자만 보면은 진짜 그냥 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은 신제품, 즉 신규 제품의 비중이 약 70%까지 늘리겠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미국에 대한 생산, 그리고 PBM 등재, 이걸 세 개를 넣으면요. 단순히 일단 세트론을 실적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멀티플 상향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6만 원에서 31만 원대가 지금 맞는 구간이라고 봐요. 현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26만 원 하단에서 놀아줘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요. 근데 지금 사실상 26만 원 밑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 기관 투자 수요, 외국인 투자 수요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정 주가는 여기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아주다가 31만 원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언제냐? 이때죠. 체크포인트 3번. 5월 8일 진펜트라 스테키마 수치 실적 반영, 그리고 브랜치버그 공장에 대한 숫자가 확인이 되는 구간이니까 이때가 아마 이 주가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리스크 두 개도 적어 놓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리스크가 뛰어나온다고 해도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뿐이지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너무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진짜 세트론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저는 또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분석한 뷰에 맞게끔 그대로 나온다면은 기대치를 상회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의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단순히 뭐 싸다 비싸다를 논할 자리가 아니라 멀티플 상향 조건이 형성이 언제든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셀트리온의 리서치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이랑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 가지를 좀 종합을 해서 현명한 좀 투자 판단을 내려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슈들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투자 전략에 또 제가 도움이 되면은 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은요. 댓글창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제가 이제 다 나열해 놓고 바로바로 영상을 찍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서치를 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 기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체화 못해도 정말 오래 걸리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댓글들은 제가 전혀 무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쪽팔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 배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